9개 매체 질문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매체의 질문을 좀 받을까 싶은데요. 네, YTN 강진원 기자님, 그 마지막으로는 기자님 질문 받고 통신사 질문을 마지막 혹시 필요하면 30분까지 하시죠. 30분까지요? 네. 대통령님 이제 좀 다시 기력이 더 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삭개는 것 같아요. 네, 강진원 기자님. 네. 네, 대통령님 순방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당청 관계 관련해서 앞선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일단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 그리고 당청 관계와 연결지어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 당청 관계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국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뭐 작은아마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선거를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없죠. 근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그럼 냉정한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각자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를 포함한 정부는 그래요. 이 일을 대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선택을 하해 주지 않으신 거죠.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생기는 문제들, 논쟁도 있고 또 해석을 둘러싼 다툼도 있고 대책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도 또 있는 거죠. 그러나 그조차도 더 나은 대한민국, 민생 문제, 민생 경제 더 나은 진전, 더 나은 결과 이걸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뭐 제가 선거 얘기를 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정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래서 선거 얘기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네. 여기서 답을 해도 안 된다고 누군가 민주당의 선거를 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다른 요소를 찾기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또 이쪽이 또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합리적 경쟁을. 있는 사실의 기초에서 논쟁하고 경쟁이 됩니다. 없는 거 지어내지 마세요.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면 거기다 막 공격하고, 그래서 다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기 진짜 있나 봐.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나쁜 짓이죠.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건 전쟁이죠. 또 모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꼭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지. 보면 막 확 짜증나게 그냥 막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것도 정치 문화의 일부죠. 정치 문화도 더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 논쟁을 해야죠.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하여튼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나면 다 그만이에요. 지나면 나 또 맨날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좀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누구 말이 맞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막 의미를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잖아요. 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패싸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좀 여야 간에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좀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주가 9천 가지고 자화자찬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내가 몇천 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릅니다.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트는 것보다는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자화자찬했다고 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